조민서입니다. 아동심리상담사 제3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이번 시간에 조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의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아제 이론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 전, 구, 형이라고 합니다. 감각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각운동기인데요. 자, 이 감각운동기는 보통 만 0세에서 2세 사이고요. 신생아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청각 등의 감각을 이용해서, 청각의 감각을 이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동들이. 대상이 아동들이겠죠? 이 시기에는 우리 아동들은 그 세상이라는 곳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쵸? 자, 호기심도 많고, 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본인들이 탐색을 위한 다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인 반사 반응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아기들이 보면 손을 입에다 넣고 빠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 지금 자기의 감각을 느끼기 위한 그런 행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아까 앞에서 말한 거지 입에다 넣고 또 빨고 그러면서 감각을 익힙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강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운동기를 자,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프로이트의 구강기에서도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배우시고 또 같이 연결시키면은 요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오감의 자극을 주어서 자, 발달을 촉진시키는 오감놀이를 시작합니다. 자, 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 8. 우리가 자, 감각운동기의 특징입니다. 자, 감각운동기에는 이렇게 여기다 제가 좀 써놓을게요. 헷갈리시니까. 감각. 자, 감각운동기의 특징입니다. 자, 오감에, 자, 촉감을 이용하는 발달을 촉진시키는 오감놀이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오감이라는 거, 자, 촉감놀이. 자, 아이들한테 우리가 문화센터를 가던 어린이집에서 보면 미역이라든지 쌀, 모래, 두부 등을 활용해서 촉감을 하는데 자, 미역은 좀 약간 미끄덩거려요. 그리고 쌀을 만졌을 때 좀 오돌토돌해요. 아니면은 자, 모래는 좀 약간 표면이 거칠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게 발달을 자연스럽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런 촉감놀이도 하고 또 다양한 오감놀이가 있는데요. 자, 일상생활 소리에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오감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묘사하기, 어떤 좀 동물이든 아니면은 동물이 아닌 이제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집에 있는데 바람 소리, 아니면은 나무에 그래서 막 나는 사각사각 소리가 나요. 그런 것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묘사를 엄마가 아니면은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누군가가 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듣고 또 악기 연주도 북을 두드려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쵸? 식구에 응? 식구에 치크.
라면 하면 뭘까? 부모가 노래를 해준다든지 손뼉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될 수가 아영아, 제발 할머니 문다. 할머니 문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각놀이. 자, 이제 귀로 듣는 거죠. 어떤 거냐? 쌀. 이거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쌀을 어떤 요구르트 병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양말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넣고 뭐 콩 같은 걸로 마라카스라고 하죠. 삭삭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렇게 해본다든지 또 악기놀이 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제 소리를 내본다든지 또 청각이기 때문에 뭐 수저나 아니면은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깨지지 않는 유리컵 이제 좀 강화 유리로 된 걸로 해서 톡톡톡 소리 뭐 쨍쨍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책과 그림책인데요. 인지. 어떤 거를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인지책. 또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와 많은 대화 나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아동 유아들 있잖아요. 2세 전으로 해서 그런 책들을 보면 특징이 글밥, 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만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글자 수가 거의 적고 뭐 안녕? 아니면은 뭐 먹었어? 뭐 예를 들면 문장들이 되게 짧습니다. 그거는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글자에 대한 노출보다는 사물을 보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시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각 운동기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이 대상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8개월 무렵 이제 돌 전후로 했을 때 기점으로 어떤 특징이냐. 어떤 대상이 눈앞에서 사라지더라도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엄마가 이제 그 깍꿍놀이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깍꿍놀이 같은 거. 자, 그런 게 바로 대상 연속성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운동기 다음에 나온 게 감전구역이라고 해서 전조작기인데요. 전조작기는 2세부터 6세 또는 7세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는 감각에 대한 거, 촉감에 대한 걸 느끼는 거라면 이 시기에는 언어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언어, 글자에 대한 것과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지만 또 논리적 사고를 통한 조작은 아직 미숙합니다. 논리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좀 납득이 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미숙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종류를 보면요. 상징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데, 자, 상징적 사고에는 자, 상상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가상의 사물과 상황을 실제처럼 상징을 하는 그런 사고를 이 시기에 조작기에 아이들은 갖습니다. 자, 미취학, 그러니까 아동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친구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중심적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전조작기에 갖는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인데요. 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세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거냐,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자, 책상 위에 3개의 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산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좀 밑으로 나가네요. 자,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이제 책상 안쪽에 앉혀주고 반대쪽에 인형을 앉혀주었어요. 이제 인형을 앉혀주고 이 사진을 제시하고 유아가 본 것을 나타낸 사진과 유아가 본 거랑 또 이제 인형이 본 사진을 선택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때 아동은 자신이 본 것을 나타내는 사진을 잘 고르지만 인형이 본 것을 나타내는 사진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본 것과 똑같은 사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동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아동이 산을 보면 이쪽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바라보는 산의 위치가 세 산 중에서 어떤 산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비를 볼 수도 있고 자, 이 가운데 있는 친구는 똑같이 비를 볼 수도 있지만 A 쪽을 그러니까 맨 왼쪽을 볼 수도 있고 끝쪽을 볼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 보는 위치가 다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조막 능력, 그러니까 다른 상대방이 보는 쪽이 나랑은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걸로만 보기 때문에 인형이 본 위치에서 보는 거랑은 나는 당연히 내가 여기 있는 친구가 나는 이쪽 산을 봤어요. 그러면 이 인형이 봤을 때 이쪽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넣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못 골랐다는 뜻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세산 실험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생각, 감정,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못하고 자신과 내가 여기를 봤으면 너도 여기를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아직은 논리적 사고가 미숙하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의 또 특징을 보시면요. 직관적 사고, 문활력적 사고, 인공론적 사고가 있다. 자, 직관적 사고는 무엇이냐? 비커 실험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특성에만 의존하여서 판단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눈에서 이걸 봤는데 내 눈에서 이렇게 봐서 나는 나는 이제 요거밖에 안 차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특성. 나는 이거는 자, 이 비커에 넣었지만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자, 비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넓적하게 있어요. 근데 이 물은 똑같이 100ml로 담는 건데 자, 이 친구 봤을 때 똑같은 100리터의 양이라도 자, 넓적한 거에는 요만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큰 거에는 요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봤을 때 우리 이제 이 전조작기의 친구가 봤을 때는 이 비커랑 이 비커가 이렇게 돼서 이건 100ml야 하고 우리가 보여줘도 이 친구가 봤을 때는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비커가 이렇게 눈앞에서 이게 똑같은 100ml여도 여기가 더 위에 높여왔으니까 더 많다고 느끼겠죠. 여기는 더 좁으니까 넓적하지만 여기가 더 작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 높이 차이가 나니까요. 내가 눈에 보는 만큼 내가 보이는 특성에만 의존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자, 그리고 문활론적 사고는 무엇이냐?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여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 아이들은요. 나무가 겨울이에요. 그럼 나무가 춥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무가 막 추울 것 같아. 이불 덮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뭐 놀이터나 뭐 전봇대나 어떤 뭐 그늘이 됐던 뭘 보면은 눈사람 만들고 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눈사람을 겨울에 만들었어요. 겨울에 눈사람이 추울 것 같아 하면서 막 옷을 입혀준다든지 뭐 머리가 시릴 것 같아서 모자를 씌워준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죠. 그게 이제 문활론적 사고의 대표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공론적 사고는 무엇이냐?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는 이전과 다르게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던지는 행동 없이도 사물을 인지한다. 자,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 감각운동기에는 다 물고 빨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논리적 사고는 못하지만 언어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 없이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구체적 조작기, 감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감정 구형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이 시기는 6살부터 12살까지인데요. 이제 이게 만나기로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전후 시기부터 중학교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후, 유치원 이렇게 좀 이후부터 초등학교 전후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게 또 딱 나이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나이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사건을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거였죠? 전조작기에는 이런 논리적 생각을 못 했는데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을 이때부터는 사용합니다. 인지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깊이 있게 이제 본인이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특성은 가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역성은 어떤 거냐? 사물을 모양이나 길이, 양이 변하더라도 그 특징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 본격적인 조작 기능이 가능하고 가역성을 갖게 되며 변화된 물체를 원래 상태로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다. 자, 아까 나왔죠. 같은 양의 물을 큰 종이컵과 작은 종이컵에 옮겨서 담았을 때 물의 양이 똑같다고. 근데 어땠죠? 저희가
전조작기에는 물의 양이 똑같다고 말을 해줘도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 시기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역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자, 그 전에 전조작기에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자기중심적이지가 않고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조작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자, 어떤 거냐, 이거에 벗어나서 타인의 특성을 고려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약간의 이타주의적인 성향도 가지게 된다는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 네 번째를 보시면요.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7세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타심이 형성이 되고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 다섯 번째는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추론 이상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인과관계론을 재구성하고 분석한다. 조금 더 사고하는 것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리도 가능하고 좀 디테일해지면서 좀 생각하는 폭들이 좀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특성 여섯 번째는 또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또 요 시기의 친구들은, 자, 구체적 조작기, 요 시기의 친구들은 또래 관계를 중요시해서 사회성 증진과 함께 의사소통 기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친구들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애들하고 뭐 이렇게 별로 할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진짜 뭐 놀이터에서도 몇 시간 놀고 아니면 친구들하고도 전화를 해서 뭐 이야기를 물론 들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살짝씩 들어보면 아이들이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문화적인 거 아니면 깊은 관계적인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런 특징도 있구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특성인데요. 자, 많은 인지 영역이 발달하면서 공간적 추론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 공간적 추론 능력도 함께 발달한다는 건데요. 거리와 시간, 속도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자, 그리고 거리 보존 개념이 형성되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어떤 뭐 거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돼라고 알려줬어요. 자,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이를 길을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나는 이쪽으로 엄마는 분명히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네. 훨씬 더 지름길이고 B 다시로 갔더니 훨씬 더 가까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또 판단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추론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행동도 이런 과정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성 여덟 번째. 분류, 조합, 보존, 서열의 개념을 이해한다. 자, 이제는 거리적인 거 뭐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다 보니 이해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 조합하고 보존하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거에서는 이런 서열과 이런 위치도 있구나. 이런 단계도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 아홉 번째는 아직은 논리적인 사고는 하지만 논리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자, 사고를 시작했다고 해서 설명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성에 따라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지금 감각운동기, 자, 어떤 거 배웠죠? 감각운동기, 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그래서 이거 하셨을 때는 앞 글자만 따셔서 감, 전, 구, 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감, 전, 구,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마지막 단계네요, 저희가. 자, 특성을 보시면요. 청소년기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12세 이상이니까 중학교 이상이 되겠네요. 자,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인데요. 자, 청소년기 아이들 어떻습니까?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상황에 대해서 경험에 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진다. 이제 좀 말이 길지만 무슨 말이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장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모으고 불필요한 인지적 사고는 걸러내어 체계적으로 조합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생긴다. 자,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이게 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또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 시기의 특징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조합을 하고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겠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잘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성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인지 능력은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게 많이 습관도 있지만 그게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지된 능력이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 인지 수준이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딱 멈춘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가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 성인 돼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성입니다. 추론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유추하고 전제를 사용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추론을 가지고 아까 그걸 말로서 표현하고 하는 체계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체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중요한 것은 과정이 있고 결론까지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을 가지고 결과도 도출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다섯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그 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현실성에 기초를 했다면요. 현실적인 면에 형식적 조작기인 지금의 우리 청소년 기에는요. 가상성의 기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토대로 추론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가상성으로도 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특징은 여러 정보들을 고려해서 변화된 상태나 과정에도 이제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청소년기부터 성장하면서 아이는 성인과 비슷한 인지 구조 능력을 가지게 된다.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방금 저희가 봤으니까 요거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인보다는 아직까지 충동성이 강하고 산만하며 다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감정 조절이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서 이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약간 엄마 아빠나 부모님한테도 좀 반항을 한다든지 본인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사춘기, 저희가 그래서 이걸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가 오면 이런 특징들을 갖는데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거는 나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청소년기의 감정 기복, 예민 반응의 이유로 많은 경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건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들도 이런 과정들, 이게 발달의 과정이라는 걸 안다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네, 뭐 물론 우리 학습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요 시기에 일단 하나씩부터 특징을 살펴볼게요. 아까 사실 제가 그 대상 영속성인데요. 그게
그 영속성입니다. 혹시 제가 발음이 안 좋았다면 영속성이니까 그걸 잘 알아두시고요. 대상 영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자, 깍꿍놀이도 있고 그 아이들이 사실 엄마가 잠깐 이제 뭐 화장실이든 어디서 안 보이면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 목소리를 일단 들려줍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는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뭐 이제 잠깐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빨래를 잠깐 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실제 저희 집에 있는 그 늦둥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알았어요. 막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 제가, 알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 라고 하고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좀 와서 보던가 알았다. 첫 번째 또 특징으로는 이 시기에는 아이가 눈에 와서 이제 좀 봅니다. 엄마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거를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안심을 하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자기 볼일을 봅니다. 뭐 놀던 아니면은 뭐 TV를 봤으면은 뭐 TV를 보던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 영속성입니다. 혹시 발음이 안 좋았거나 이게 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아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감전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구체적 조작기와 또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자, 현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게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면 형식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그 현실 기반이 아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보시면 청소년기에는 요 시기에 아까 제가 아이들이 추상적 사고도 하면서 아이들이 좀 현실적인 것보다 약간 이상적인 거를 조금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좀 있다 보면 본인 엄마들은 이제 좀 불안하니까 아이들 보고 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자, 뭐 길 가다가도 조심해.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안전해야 돼. 예를 들면 안전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시기 아이들은 약간 일종의 그 슈퍼우먼 같은 기질이 있어요.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약간 슈퍼맨 같이. 아, 나는 다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 어떻게 그러는지 저희 이제 조금 아이만 보더라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첫째 아이만 보더라도 어떤 거냐면 아유, 나는 안 다쳐. 나는 건강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갖는 특징이고요. 부모님이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앞에서 조금 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실 게 이 충동성,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면 좀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거 뭐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사춘기가 왔을 때 아이들은 자기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 저희가 배우면서 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지시적이던가 아니면 통제, 강요. 이렇게 좀 제가 이걸 말로 쓰니까 이게 좀 하면서도 좀 답답하네요. 지시, 통제, 강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정을 받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제가 실제로 좀 들었어요. 사춘기가 이제 저희 큰애가 오면서 물어봤더니 그냥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나. 그러니까 짜증이 나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어느 날은 막 진짜 날이 개었다. 뭐 어두웠다 이게 너무 반복이 돼요. 뭐 지금 저도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힘드셔도 아이들을 얘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좀 배우시는 입장이잖아요. 아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런 특징들을 있다는 이 과정,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이란 걸 아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이해 폭이 넓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저희 이제 좀 학습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거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면서 또 집에서 일상에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